반갑습니다. 이렇게 제 연구에 관심 가져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연구자들을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신 그리게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상하부 신경세포 생성 조절을 통한 비만 유전자의 식욕 및 체중 조절 기능에 대해 발표드릴 토론토 아동병원의 손조은입니다. 우선 발표에 들어가기 앞서 잠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여기 토론토 아동병원 The Hospital for Sick Children, 시키즈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토론토는 여기 북미 동부에 위치하고 있는 캐나다의 최대 도시이고요. 그리고 의학과 생물학 연구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특히 인슐린 발견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곳이라 비만과 당뇨 연구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잘 하고 있는 곳입니다. 토론토 대학과 함께 약 7개의 대형 병원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제가 있는 이 스키즈 연구소는 약 300명 가량의 교수급 사이언티스트들과 약 1000명 정도의 트레이니들이 스템셀, 줄기세포, 유전질환, 소아과 질환 등에 특화되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토론토에는 많은 한인 과학자분들이 연구를 하고 계신데, 제가 이렇게 KCST라고 하는 토론토 한인 과학자 그룹에서 주기적으로 이제 모임과 세미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토에 관심이나 혹시라도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이 주소 및 여기 있는 QR코드로 저희 그룹에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많이 도와드리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제 연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비만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비만은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질환으로 당뇨랑 심혈관 질환, 암 등과 같은 많은 질환들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만의 원인을 이야기할 때 저희가 주로 이제 에너지 항상성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즉 체내에서 에너지가 들어오고 나가는 비율이 가장 중요하며, 그래서 결국 비만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에너지 소비량보다 에너지 섭취량이 과도하게 많아지게 되어 체중 및 지방 증가로 이어지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비만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에너지 항상성 중에서 특히 이 식사량 그리고 이제 식욕 조절이 비만에서 아주 중요한 팩터로 작용을 하게 되며, 이런 식욕 조절에는 유전적 요인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비만이 보통 이제 몸 전체에서 특히 지방의 축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보통 지방의 문제라고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렇게 체중이 불어나고 지방 축적이 늘어나는 것은 일종의 결과물에 속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에너지 항상성의 유지는 주로 이렇게 뇌의 중추신경 조절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래서 비만은 결국 뇌의 조절 작용, 특히 그 식욕 조절에 생긴 이상으로 인해서 발생한다는 시각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뇌의 여러 부위 중에서 특히 이 안쪽에 있는 작은 부위인 하이포탈라무스, 즉 시상하부는 식욕과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 하이포탈라무스의 단면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이렇게 third ventricle 아래에 있는 이렇게 미디안 에미넌스, 그리고 그 양쪽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 아크인 뉴클리어스가 있고, 이 부분을 통해서 체내 다른 organ에서 들어오는 이렇게 렙틴과 같은 호르몬 시그널에 반응을 해서 LGRP, MPI 뉴런, 그리고 폼C 칼티 뉴런과 같이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는 이런 뉴런들에 의해 식욕과 에너지 소비가 조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이 ARC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다양한 종류의 많은 뉴런들이 한데 뭉쳐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콘포컬 형광현미경 이미지를 통해 보시는 대로 이 third ventricle 아래에 있는 미디안 에미넌스와 이렇게 대각선 경계로 많은 셀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이 대부분의 세포들이 뉴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third ventricle 벽에 이렇게 세포들이 길게 줄 서 있는 이 막 하나가 존재하는데, 이 막에는 이렇게 꼬리를 가진 레디얼 글라이알 모폴로지를 보이는 파니사이트와 에펜디모사이트와 같은 레디얼 글라이아 셀들이 집중되어 있고, 저의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세포에 집중을 하였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세포 종류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에너지 대사에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이 하이포탈라무스 뉴런들을 더 많이 키운다면 에너지 항상성 조절을 좀 더 지민하게 잘 수행해서 비만을 억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컨셉은 약 20년 전부터 제시가 되었고,
이 사이언스 논문에 따르면 CNTF라고 하는 뉴로널 팩터를 하이포살라무스에 주입을 하게 되면 뉴로제네시스가 활성화돼서 이렇게 새로 생긴 뉴런들의 수가 늘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식사량 감소에 의해 체중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접근법이 분명히 비만을 타겟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연구자들은 주목을 하였고,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하면 이 뉴로널 셀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 크게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가 어떻게 이 하이포살라머스 뉴런들이 생성이 되는지, 그리고 특히 태어난 이후에 포스트네이럴 애덜트 피리어드에서도 뉴로제네시스가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시상하부 뉴런들은 대부분 이 엠브리오닉 피리어드 초기에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들에 의해 태어난 이후에도 약 초기 한 달 정도 동안 이렇게 생쥐에서 포스트네이럴 뉴로제네시스가 이렇게 활발히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뉴런들이 새로 채워지거나 대체가 되게 되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되게 되어 아주 낮은 수준의 뉴로제네시스가 이 애덜 단계에서도 일어나며, 그리고 이 포스트네이럴 애덜 단계에서 생성된 뉴런들도 에너지 대사에 굉장히 중요하게 관련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포스트네이럴 뉴로제네시스 과정에서 이 third ventricle 벽에 존재하는 이 레달 글라이아 셀들이 뉴로널 프로제니터로 활동을 하여 이 세포들에게서부터 뉴로제네시스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third ventricle 부분이 아무래도 뉴럴 스템 셀들이 존재하는 위치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아직까지 실제로 포스트네이럴 하이포살라무스에 어떤 뉴럴 스템 셀이 존재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지네틱 레귤레터리 머시너리에 의해 이러한 모든 뉴로제네시스가 조절이 되는지는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는 우선 이 포스트네이럴 마우스 하이포살라무스에서 뉴로제네시스를 담당하는 뉴럴 스템셀을 찾아내고자 하였고, 그리고 그 프로세스를 조절하는 유전적 조절 기전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포스트네이럴 하이포살라믹 뉴로제네시스가 이 홀바디 메타볼리즘과 비만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셀 리니지 트레이싱, 그리고 싱글 셀 시퀀싱, 그리고 바이오시메틱 아날리시스, 그리고 마우스 지네틱스와 여러 가지 피지올로지컬한 분석을 사용을 하여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우선 이 인스크리 시스템에 주목을 하였습니다. 이 인스크리 시스템은 하이포탈라무스 ARC에서 여러 종류의 뉴런들을 타겟한다고 알려져 온 트랜스제닉 마우스 시스템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하이포탈라무스에서 인스크리 파지티브 셀들을 탐색하기 위해서 리니지 트레이싱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PD 토메이로 플로레센스 리포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크리 리콤비네이즈가 발현되었던 세포들의 리니지에서 이 PD 토메이토 빨간색 형광 신호가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인스크리에 의해 레이블되는 이 하이포탈라무스 셀들을 이제 트래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펴본 결과 흥미롭게도 이 ARC나 미디언 에미넌스에 있는 세포들뿐만 아니라 특히 이 third ventricle에 있는 레달 글라이아 셀들을 거의 대부분 타겟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 파지티브 셀들의 패턴이 어떻게 발달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대별로 살펴보았는데, 태어난 직후 이 포스트네이럴 데이 0에는 형광 시그널이 거의 나타내지 않다가 이 5일째 되는 때에 third ventricle 벽에 있는 레달 글라이아 셀들로부터 레벨링이 시작되고, 그리고 P10 시점에 거의 완전히 커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P10 시점에서 ARC 부분으로 활발하게 확장이 돼서 이렇게 약 21일째에 발달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정량화한 그래프가 여기 나온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 P5로부터 이 third ventricle에 나타나는 이 티에토메로 파지티브 셀들이 어떤 셀들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마커 스캐닝을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이 스템셀 마커인 소프트 스캐닝을 진행한 결과 여기 third ventricle에 나타내는 티에토메로 파지티브 셀들은 스템셀 마커인 소프트를 발현하는 줄기세포의 성질을 나타내며, 하지만 대조적으로 이 ARC에 있는 세포들은 소프트를 발현하지 않는 다른 종류의 세포인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린지 트레이싱 패턴을 통해서 우리는 인스트크리 시스템이 이 썰드 벤트리클 벽에 존재하는 스템셀 파퓰레이션과 그 세포들에게서 유래하는 이제 포스네이럴 기간 동안 새로 생긴 ARC 세포들을 타겟한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ARC 세포들은 어떤 세포인지를 살펴본 결과 약 90%의 세포들이 이 뉴로널 셀의 마커인 휴C를 발현하는 뉴런으로 판명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포스네이럴 기간 동안 새로 생긴 이 T2메이로 파스티브 뉴런들이 전체 ARC 뉴런의 약 30% 정도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부터 저희가 인스트크리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썰드 벤트리클에 존재하는 뉴럴 스템셀과 그로부터 포스네이럴 기간 동안 새로 생성된 뉴런들을 타겟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이포탈라무스는 앞에서 보여드린 대로 아주 작은 조직 안에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뉴클리어스 리전들이 있으며 그 안에도 다양한 세포들이 굉장히 밀집되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세포들은 이 모든 세포들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그리고 신경세포 하나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어디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종류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헤테로지니티는 지금까지 하이포살라무스 연구를 어렵게 하는 큰 장애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싱글셀 RNA 시퀀싱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썰드 벤트리클에 있는 레디아글라이아 셀들과 그로 인해서 생성된 그로부터 생겨난 뉴런들의 자세한 분자적 정보를 보기 위해서 가장 활발한 ARC 뉴로제네시스가 일어나는 이 P10 시점에서 G를 잡아서 이 하이포살라무스의 ARC ME 부분만을 마이크로 다이섹션을 통해서 분리를 하였고, 그래서 이 세포 중에서 이렇게 인스투크리로 레이블되는 TD토메로 형광을 나타내는 세포들만 따로 분리해낸 후에 이 TD토메로 파스티브 셀만을 가지고 싱글셀 RNA 시퀀싱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약 보시는 대로 이렇게 8,000개의 인스투크리 파스티브 셀의 데이터를 얻어낼 수 있었고, 그래서 바이오스메틱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클러스터링을 진행을 하고 여러 셀 타입 스페시픽 마커들의 발현을 통해서 이렇게 보이시는 대로 뉴런과 에피디모사이트, 타니사이트 등의 세포들을 제가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롭게도 처음 보는 셀 타입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셀 타입은 지금까지 그 리니지 트레이싱에서도 잘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이 세포 그룹은 제가 이제 확인을 해봤을 때 AGT 그리고 HES5, NTSR2와 같이 미리 알려져 있던 adult 뉴럴 스템셀 마커들뿐만 아니라 이 스템니스 마커인 SOX2를 발현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세포들이 하이포살라무스에 존재하는 뉴럴 스템셀이라고 규명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이 세포가 여기 보이시는 이 IRX3와 IRX5라고 하는 유전자를 특이적으로 발현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셀 타입을 레디아글라이아 뉴럴 스템셀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하이포탈라무스에서 이 IRX3와 IRX5의 발현을 살펴본 결과 저희가 이제 예상했던 대로 뉴로제네시스가 활발히 일어나는 위치인 이 썰드 벤트리클 레디아글라이아 셀들에게서 발현이 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신기했던 것은 발현 시점이 P0에는 하나도 보이지 않다가 P5에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이전에 보여드린 인스투크리의 활성이 시작되는 때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고, 이 리니지 트레이싱 결과와 이 싱글셀 데이터와 함께 이 IRX3와 IRX5를 발현하는 이 RG-like 뉴럴 스템셀들이 포스네이럴 하이포탈라무스에서 뉴럴 스템셀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발견한 이 RG-like 뉴럴 스템셀에 대해서 좀 더 아이덴티티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우선은 이 포스네이럴과 애덜트 브레인에서 뉴럴 스템셀이 어디에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면, 보통 이 포스네이럴 애덜트 브레인에서 뉴럴 스템셀은 이 보이시는 이 서브그래뉴럴 존과 이 서브벤트리클러 존에서 주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애덜트 뉴럴 스템 셀들은 레디알 글라이아 셀과 같은 이렇게 꼬리를 가진 모폴로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평소에는 콰이센트한 비활성 상태로 존재를 하다가 여러 자극에 의해서 활성화가 되게 되어 뉴런 및 글라이아 셀들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드린 대로 아직까지 이러한 뉴럴 스템 셀이 하이포탈라무스에서는 포스네랄 애덜트 단계에서 뉴로제네시스를 담당하는 뉴럴 스템 셀이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발견한 뉴럴 스템 셀에 대한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 가지 컴퓨테이셔널 모델링 애널리시스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간단히 설명드리면 알려져 있는 서벤트리클랄 존 뉴럴 스템 셀 파퓰레이션의 싱글셀 RNA 시퀀싱 데이터셋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 RG-like 뉴럴 스템 셀의 스템 셀 아이덴티티를 확인을 하였고, 그리고 이 RNA 다이나믹스를 통해서 세포의 분화 과정을 저희가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인 RNA 벨로시티를 통해서 출판되어 있는 Developing Whole Hypothalamus Single Cell 데이터셋을 활용을 하여 분석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우선 첫째로 저희 RG-like 뉴럴 스템 셀의 아이덴티티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서벤트리클랄 존에서 발견되는 소프트 파지티브 뉴럴 스템 셀의 싱글셀 RNA-seq 데이터를 이렇게 레퍼런스 데이터로 놓고 그 위에 저희 데이터를 오버레이해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파란색 셀들이 레퍼런스로 사용된 서벤트리클랄 존의 애덜트 뉴럴 스템 셀들이고, 이 빨간색이 저희의 뉴럴 스템 셀들인데, 여기 보이시면 이렇게 대부분이 콰이센스 뉴럴 스템 셀, 즉 이 휴먼 상태의 스템 셀과 함께 묶이는 것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약간의 세포들이 이 액티브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클러스터링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진 익스프레션 프로파일을 나타내는 힙맵 데이터에서도 보실 수 있다시피 마찬가지로 이렇게 콰이센스 뉴럴 스템 셀과 유사한 진 익스프레션 프로파일을 나타내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로 비슷한 형태를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이 비교 분석을 통해 이 RG-like 뉴럴 스템 셀이 애덜트 브레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콰이센스 뉴럴 스템 셀과 유사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RG-like 뉴럴 스템 셀이 뉴런으로 분화할 수 있을지를 보기 위해서 이 RNA 벨로시티 툴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 방법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간대에서 분석한 많은 세포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레퍼런스가 될 수 있는 하이포탈라무스 디벨롭먼트 맵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엠브리오 단계에서부터 포스네랄 애덜트까지 굉장히 다양한 시간대에서 많은 세포수 데이터가 들어있는 여기 2020년 네이처에 출판된 Developing Hypothalamus Single Cell RNA-seq 데이터셋을 활용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셋을 활용을 하여서 우선 RNA 벨로시티 분석을 진행을 하였고, 여기 보이시는 대로 이렇게 레디알 글라이아 프로제니터들이 에스트로사이트, 타니사이트, 그리고 뉴런 등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다는 레퍼런스 맵을 우선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저희의 싱글셀 데이터셋을 덮어 씌워서 분석을 하는 결과 이렇게 RG-like 뉴럴 스템 셀이 이 홀 하이포탈라무스에서 레디알 글라이아 프로제니터와 겹쳐지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그리고 이 셀들이 타니사이트와 이렇게 뉴런 방향으로 분화한다는 방향성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힙맵 분석을 통해서 여기 보이시는 대로 이 포스네랄 단계에 있던 프로제니터들이 엠브리오닉 단계에 있는 프로제니터들과 굉장히 다른 진 시그니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저희가 발견한 이 RG-like 뉴럴 스템 셀이 이렇게 포스네랄 프로제니터들과 유사한 진 익스프레션 프로파일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AGT 그리고 HTRA1, NTSR2와 같은 RG-like 뉴럴 스템 셀의 마커들의 발현이 주로 이렇게 포스네랄 프로제니터에서 중점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통해서 이 포스네랄 하이포탈라무스에 특이적으로 존재하는 뉴럴 스템 셀이 존재하며, 그리고 저희가 발견한 이 RG-like 뉴럴 스템 셀은 포스네랄 타입의 하이포탈라믹 뉴럴 스템 셀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요약을 해보자면 리니지 트레이싱 분석과 싱글셀 시퀀싱을 통해서 이 IRX3와 IRX5를 발현하는 RG-like 뉴랄스템 셀을 발견을 하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바이오스메틱 분석을 통해서 이 RG-like 뉴랄스템 셀이 뉴런으로 분화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포스트네럴 스페시픽한 타입인 하이포살라무스에 있는 뉴랄스템 셀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RG-like 뉴랄스템 셀에서 발현되는 IRX3, 5 유전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저희는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IRX3랑 5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이 IRX3랑 IRX5는 같은 크로모솜 상에 위치하고 있는 유전자로 저희 연구실의 이전 연구와 그리고 추가적인 다른 연구들을 통해서 인간의 체중을 조절하는 유전적 인자로 밝혀졌습니다. FTO라고 하는 인간에서 비만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 FTO 지인에서 뮤테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 크로모솜의 3D 스트럭처가 이렇게 루핑을 형성을 해서 변화하게 되고, 그래서 같은 크로모솜 상에 위치하고 있는 RX3와 RX5 유전자에 결합을 해서 하이포살라무스와 아디포스 조직에서 이 두 유전자의 발현량을 증가를 시키고, 그래서 이 RX3와 RX5 유전자의 발현량은 몸무게 및 비만도를 나타내는 BMI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 RX3랑 5가 어떻게 비만을 조절하는지 그 자세한 역할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FTO 조련 변이를 가지고 있는 비만 환자들은 이 에너지 섭취량이 증가해서 체중이 증가하고 비만으로 이어진다고 밝혀졌는데, 그렇다면 과연 RX3와 RX5가 식욕을 조절을 하는지, 특히 이 발현 부위인 하이포살라무스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역할은 밝혀진 바가 없었고,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IRX3, 5와 식욕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IRX3와 IRX5가 에너지 대사에 작용하는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 크로모솜에 위치한 IRX3와 IRX5가 동시에 지어진 트랜스제닉 마우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IRX3랑 5가 두 크로모솜 상에서 모두 지워진 더블 너크아웃 마우스는 이렇게 엠브리오닉 단계에서 죽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했지만, 이렇게 IRX3랑 5가 절반씩 사라진 더블 헤테로자이거스 생쥐는 심각한 발달 장애 없이 태어나서 잘 자라며, 그리고 이 IRX3, 5 레벨이 여러 가지 조직에서 절반씩 감소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제닉 마우스 모델을 잘 사용을 하게 되면 IRX3, 5 유전자의 발현량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실험 모델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우스 모델을 사용을 해서 IRX3, 5가 체중 및 에너지 대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이 IRX3, 5 더블 핸 마우스가 컨트롤 마우스에 비해서 이렇게 살이 덜 찌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그리고 이렇게 MRI 스캐닝을 통해서 바디 컴포지션을 확인을 하였을 때 이렇게 체지방 비율이 감소되었으며, 그리고 이 쥐들이 살이 덜 찌고 지방이 적은 것은 밥을 적게 먹기 때문인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IRX3, 5의 레벨이 식욕 조절을 통해서 몸무게를 조절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FTO 환자들에서 IRX3, 5 레벨이 증가가 되어 있고, 에너지 섭취 증가로 인해서 비만이 발생한다는 것을 볼 때 임상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IRX3, 5 발현량이 감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밥을 덜 먹게 되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욕은 렙틴이라고 하는 식욕 조절 호르몬이 여기 하이포살라무스 ARC에서 작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조절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이렇게 배가 부르게 되면 여기 있는 지방세포에서 이렇게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를 하게 되고, 이 렙틴이 뇌로 이동을 해서 여기 있는 하이포살라무스 ARC에 있는 렙틴을 센싱하는 뉴런들의 작용을 해서 식욕을 억제를 하게 됩니다. 이 프로세스는 식욕 조절에서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렙틴 시그널링의 마커인 포스포스텝 3와 그리고 속스 3를 확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이포살라무스가 렙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스3 발현량을 우선 살펴보았을 때 여기 보이시는 대로 IRF35 더블 헷 하이포탈라무스에서 속스3 발현량이 높은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렙틴 인젝션 실험을 통해서 포스포스텝3 포지티브가 나타나는 셀 넘버를 여기 하이포탈라무스 ARC에서 확인을 해보았을 때 이 IRF35 더블 헷 마우스에서 렙틴에 반응하는 포스포스텝3 포지티브한 셀 넘버 수가 이렇게 증가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IRF35 레벨이 감소를 하게 되면 이 하이포살라무스에서 렙틴에 대한 반응성이 증가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에너지 섭취가 감소하게 되어 살이 덜 찌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IRF35 더블 헷 생지에 이 하이포살라무스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길래 렙틴에 대한 반응성이 더 높은지를 저희가 알아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와일드 타입과 이 IRF35 더블 헷 애덜트 마우스의 여기 이 알케인 뉴클리어스 미디언 에미넌스를 분리해내서 이 조직 전체를 가지고 싱글셀 RNA 시퀀싱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약 4,000개의 세포를 분석을 하였고, 여기 보이듯이 각 마커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클러스터를 규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지노타입을 분석을 해본 결과 IRF35에서 새로 생겼거나 없어졌거나 하는 셀 타입은 없었지만, 특히 이 IRF35 생쥐에서 이렇게 뉴런의 비율이 많이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중에서도 렙틴을 센싱하는 뉴런인 AGRP MPY 뉴런과 폼식 칼티 뉴런의 수가 이렇게 크게 증가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싱글셀 데이터를 스테이닝을 통해 이렇게 스테이닝과 qPCR을 통해서 검증을 한 결과 실제로 이 IRF35 더블 헷 마우스에서 이 뉴런들의 숫자가 늘어나 있으며, 여기 보이듯이 AGRP, MPY, 폼C, 칼티의 발현 동안 증가해 있는 것을 저희가 qPCR로 확인을 함으로써 IRF35 더블 헷 생쥐에서 렙틴 센싱 뉴런들이 많이 늘어나 있고, 이를 통해서 하이포살라무스 렙틴 반응성이 증가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하이포살라무스 ARC 뉴런은 엠브리오닉 단계에서 대부분이 생성이 되게 되지만, 그리고 이제 포스네라 단계에서도 일정한 수준 생성이 되어서 에너지 대사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RF35 더블 헷 생쥐에서 뉴런의 숫자가 늘어난 메커니즘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새로 태어나는 세포를 레이블할 수 있는 BRDU를 이렇게 엠브리오닉 단계와 포스네라 단계에서 인젝션을 하여서 새로 태어나는 세포들의 숫자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데이터를 보여드리지는 않지만 엠브리오닉 단계에서 레이블을 했을 때는 저희가 두 마우스 간의 차이를 보지 못했고, 그렇지만 여기 보이시는 대로 포스네라 단계에서 P5부터 P14까지 BRD를 주사를 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새로 태어난 뉴런, 이 새로 태어난 세포의 수가 IRF35 더블 헷에서 이렇게 하이포살라무스에서 증가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각 뉴로널 마커들과 더블 스테이닝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 태어난 뉴런들이 IRF35 더블 헷 마우스에서 더 많음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요약을 해보자면 이 IRF35 더블 헷 생쥐는 밥을 덜 먹어서 살이 덜 찌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저희가 싱글셀 데이터랑 여러 가지 밸리데이션 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았을 때 포스네이럴 단계에서 새로 생성된 식욕 조절 호르몬인 렙틴에 반응하는 뉴런들이 많기 때문인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발표의 첫 번째 파트에서 이 IRF35가 포스네이럴 하이포살라무스에서 뉴로제네시스를 담당하는 알질라이트 뉴락스템셀에서 발견이 되고,
그래서 이 뉴로스템 셀의 리니지는 이 인스크리 시스템을 통해서 이 뉴랄스템 셀과 그로부터 유래한 뉴런들을 트래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소한 IRF35 레벨이 이 알지라이트 뉴랄스템 셀에 영향을 미쳐서 이 하이포탈라무스의 포스네라 뉴로제네시스를 증가를 시키는지를 확인해보기 위해서 이 IRF35 더블 햄 마우스를 이 인스크리 포지티브, 이 인스크리 티토메로 시스템과 섞어서 그렇다면은 티토메로 포지티브 셀의 넘버가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대로 IRF35 더블 햄 마우스의 ARC에서 인스크리 포지티브 셀의 세포수가 증가가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렙틴 인젝션 후에 포스포스테트리 포지티브 셀 넘버를 확인을 해보았을 때, 이 인스크리 포지티브 셀에서 유래한 렙틴 센싱 뉴런, 그러니까 즉 포스포스테트리 포지티브와 티토메토가 더블 포지티브한 셀의 수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증가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IRF35의 레벨이 낮아지게 되면 포스네라 단계에서 생성된 렙틴에 반응하는 이 인스크리 포지티브 뉴런의 수가 증가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추가적인 바이오메틱 분석을 통해서 이 알질라이트 뉴럴 스템 셀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대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앞에 보여드린 RNA 벨로시티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 알질라이트 뉴럴 스템 셀이 타니사이트와 뉴런으로 분화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확인을 하였고, 그리고 이 시뮬레이션 모델을 활용을 해서 컨트롤과 IRF35 더블 햇 두 가지 지노타입을 비교를 해본 결과 이 IRF35 더블 햇 뮤턴트 그룹에서 이렇게 뉴런으로의 방향성이 더 많이 진행이 가속화되어 있고, 그리고 이 IRF35 더블 햇 G에서 더 이렇게 액티브한 뉴럴 스템 셀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이 뉴럴 스템 셀만을 가지고 셀 사이클 진행도를 분석을 해보았을 때, 이 IRF35 더블 햇 G에서 셀 사이클 프로그레션이 더 많이 진행이 가속화된 것을 확인을 함을 통해서 IRF35의 감소된 유전자 발현 레벨이 이 알질라이트 뉴럴 스템 셀의 뉴로제닉 프로그램을 가속화해서 뉴로제네시스를 증가시킨다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이렇게 홀 바디 시스템 말고 셀 타입 스페시픽한 영향을 보기 위해서 저희는 이 IRF3가 양쪽에 플럭스 되어 있는 마우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대로 이 IRF 플럭스 마우스를 인스크리지와 규배를 해서 이렇게 IRF3를 딜리션을 하였고요. 그래서 여기 인시추 RNA 스테이징을 통해서 여기 보이시는 대로 컨트롤 G는 이 썰드 벤트리클 부분에 이 IRF3 시그널이 존재를 하지만 이 인스크리 시스템에 의해서 IRF3가 넉아웃 되었을 때 이게 썰드 벤트리클 부분을 스페시픽하게 IRF3가 딜리션 되었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우스를 활용을 해서 IRF3의 스페시픽한 펑션을 조사를 하였고, 그래서 저희가 기대했던 대로 이 인스크리 IRF3 넉아웃 마우스가 컨트롤 마우스에 비해서 이렇게 살이 덜 찌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그리고 푸드 인테이크를 비교를 해보았을 때 이는 에너지 섭취량이 더 적기 때문인 것을 확인을 하였으며, 그리고 앞에서 보여드렸던 IRF35 더블 햄 마우스와 유사한 패턴으로 이 인스크리 IRF3 넉다운 마우스의 하이포탈라무스에서 렙틴 반응성이 증가되어 있는 것을 포스포스테트리 스테이닝을 통해서 확인을 하였고, 그리고 이렇게 렙틴을 센싱할 수 있는 뉴런의 수가 더 증가되어 있으며, 그리고 여기 이렇게 BRDU 라이브러링을 통해서 포스네라 뉴로제네시스가 더 증가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함으로써 그래서 이 인스크리 포지티브 셀 그 중에서도 특히 알질라이크 뉴럴 스템 셀에 스페시픽하게 IRF3 그리고 IRF5가 작용을 해서 뉴로제네시스를 조절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뉴런의 넘버가 결정이 되며 그것을 통해서 렉틴 리스폰스를 조절을 해서 최종적으로 식욕을 조절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몸무게를 결정한다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적으로 요약을 해보자면 제 연구에서는 싱글셀 분석과 유전자 조작 생지 모델을 통해서 이렇게 포스메라 하이포탈라무스에서 특이적으로 존재하는 RF3-5를 발현하는 새로운 이 RG-like 뉴럴 스템셀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RF3-5 레벨이 이 포스메라 뉴로제네시스를 통해 새롭게 생긴 렉틴 센싱 뉴런의 숫자를 변화시켜서 렉틴 반응성을 높이고 그리고 푸드 인테이크를 조절을 해서 몸무게 및 비만을 조절한다는 것을 밝혔으며 그리고 RF3를 이 세포에서 스페시픽하게 없앴을 때 이와 유사한 뉴로제네시스 및 푸드 인테이크 피노타입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비만 유전자가 하이포탈라무스의 포스메라 뉴로제네시스를 조절을 해서 식욕 및 비만을 조절하는 기전에 대해 밝힐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소개를 드리자면 바로 지난주에 이제 사이언스 어드밴스지에 출판된 제 논문인데 이것은 RF3-5에 의한 하이포탈라무스 신경세포 생성과 식욕 조절에 대한 또 다른 사례를 싱글셀 시퀀싱과 마우스 지네틱스로 밝힌 논문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쥐에서 굉장히 심각한 비만을 유발하는 시먼이라고 하는 돌연변이가 있는데 이 시먼의 돌연변이가 생기게 되면은 과도하게 식욕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살이 찌는 것을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먼 돌연변이에서 저희는 비정상적인 IRF3-5의 발현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그리고 싱글셀 시퀀싱을 통해서 이렇게 식욕을 조절하는 또 다른 하이포탈라무스 부위인 파라벤트리클라 하이포탈라무스의 뉴로널 프로파일링을 진행을 하였고 그리고 이 RF3-5의 비정상적인 발현이 이 PBH에서 신경세포의 생성을 망가뜨려서 과도한 식욕을 일으키게 되고 그로 인해서 비만을 유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함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 논문에 대해서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입니다. 아주 작지만 아주 익스텐시브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도와준 저희 연구실 모두에게 감사하고 특히 저희 지도 교수인 큐스후이 교수님과 저와 같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박사과정 학생 정차오에게도 고맙고 그리고 여러 콜래버레이터들에게도 굉장히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연구가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신 여러 다른 기관들에게도 감사함을 표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뭐 지금 꼭 질문이 생각나지 않으시더라도 나중에 뭐 다른 문의가 있으시거나 하시면 이게 제 이메일이나 아니면 뭐 트위터로 연락을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